저는 이제 모임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네. 이제 하여튼 사람을 상대하고 나면은 그 사람한 얘기하면은 얘기도 잘 들어주고 또 그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도 잘하고 항상 좀 배려를 좀 남이 보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편인데 그걸 조절해라도 좀 안 돼가지고 항상 조절을 해야지 이제 또 저 모임이나 어디를 가거든요. 가면은 또 그분들이 얘기에 또 얘기 장단에 맞춰서 또 그렇게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좀 거슬리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저한테 좀 거슬리는 얘기를 대화 중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찝어서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그건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 쌓여가지고 저녁에 오면 이제 남편한테 이제 특히 이제 부부끼리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걸 막 하나하나 그냥 너무 사소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이고 누구는 아유 너무 막 진짜 심지어 막 비속어 같은 거 많이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서는 비속어 하나도 안 섞어요. 왜냐면 막 저를 나쁘게 생각할까 봐서 이게 너무 남을 의식하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집에 와서는 그냥 완전 그냥 이제 막 써줘도 안 될 말을 섞어가면서 상대방을 헐뜯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그걸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고 막 굉장히 막 싫은 반응이 와요. 그러면 아유 또 거기다가 괜히 내가 했다 또 안 한다고 왜 했지 하고서 그리고 이제 막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하면은 그게 또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막 그래 거기에 생각이 빠져가지고 혼자서 막 혼잣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막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막 얘기를 욕을 하고 막 그건 그러고 나면 미친 사람처럼이 아니고 미쳤죠. 예, 아이 저도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항상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우리 아는 형님 얘기해갖고 형님이 이제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1, 2년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먹을 때만 그리고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그 약이. 그래서 좀 도움이 되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심각성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의 일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일에는 집중을 못 해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한 거의 일주일 정도 가니까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생각을 좀 제발 좀 안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심지어 막 TV에 그냥 너무 빠져 있고 근데 그렇다고 또 친구 또 사람 만나면 또 상처받다가 그건 또 멀리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한번 여기 갔다 왔다 하면서 엄마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해보라고. 저는 진짜 저는 천주교 다니거든요. 예. 천주교 다니는데 거기 가서 또 고백실에 가면 또 주눅이 들어갖고 얘기가 잘 안 나와. 근데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얘기가 좀 잘 나오는데요. 근데 진짜 저는 심각해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일단 신경쇠약 증세 같이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 약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안정제니까. 그 아까처럼 일주일씩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혼자서 일주일씩 가는 것보다는 내가 약간 심각하다 하면 약을 먹고 자면 3일을 가든 이틀을 가든 좀 날짜를 줄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이 완치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효과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감기 들려가지고 저기 병원에 안 가도 일주일 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병원에 가도 한 3, 4일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냥 일주일 버티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 먹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낫는 게 낫듯이
그렇게 일주일 한 번 이렇게 어떤 저기 마음에 이렇게 연상작용이 일어나면 그게 안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가면 오히려 약을 먹고 일주일 갈 걸 한 3일이나 이틀 가도록 하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나한테 유리하잖아. 그렇게 오히려 첫째 할 것.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어릴 때 엄마도 천주교요? 어머니는 천주교였어요? 예, 안 다니시고 그러면 그냥 근데 왜 그래 착한 손녀가 됐어요? 착해서 그런 건가요? 예.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착하고 싶었어. 싶어서. 예, 좀 실제로는 착하지도 않는 게 예, 맞아요. 아, 진짜 착하지 않는 게 착하고 남에게 착하게 예, 보이려고. 보여지는 삶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진짜. 남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제가 자기 싫거든요. 생각을 예. 억누르고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예. 남이 있을 때는 이렇게 착한 척하고 예. 그게 이제 폭발해가 없을 때는 보통 사람보다 더 험한 말을 하고 예. 어, 특히 그- 가족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중적인 구조거든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착하고 싶어서 자기를 감정을 억압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이왕 이제 억압하는 거 좀 더 억압하고 살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터져 죽을 것 그게 안 같고. 되겠더라고요. 혼잣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건 완전 정신 이상자 맞죠. 진열. 저- 근데 정신이- 이제 그 정신과 약을 끊은 이유는 어느 날 전화 상담이 왔는데 암보험을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좀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걸 좀 필요하다 싶어 들을까 했는데 그 우연히 제가 무슨 약 먹는 게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정신과 약을 좀 저는 이제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건지 알고 그 얘기했더니 그 약은 암보험에 제일로 치명적이라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약을 먹었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끊었는데 아니 지금 보험하는 든 사람은 예. 어쨌든 그 돈은 많이 받아내고 지출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이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안 들어주려는 이유가 아무래도 성질 급하니까 빨리 모으니까 사고 낼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렇다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건 이제 그 자기들 그 어떤 증상이 있는 거는 빼라. 그건 뭐냐면 발병률이 높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들어가지. 그 정신과 약 먹는다고 그러면 발병률이 높다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 하길래 그러니까 충격을 아무 말도 말고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비상약으로 근데 스님께서 그 치유 방법을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 병원 가라고요? 아니 병원 가서 약을 받아가 계속 먹지 말고 예. 이렇게 외출해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할 생각할 때 때마다. 그래 예. 그때만 잠시 먹어서 응급 이렇게 막 신경이 예민해져가 막 폭발하려고 할 때는 예. 먹는 게 낫다는 거. 두 번째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지금 참았어. 이게 이제 너무 참아가지고 이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이상까지 오는 거니까 이렇게 첫째 너무 참지 말고 착한 척하지 말고 그냥 감정 표출을 그냥 하세요. 착하긴 착해요, 제가. 아니, 왜 착하냐면은 남한테는 전혀 이렇게 해를 안 하는 편이고 진짜 그건 진짜 착하게 그래요. 남한테 해야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진짜 이게 말 중에도 너무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좀 그걸 좀 어떤 때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아니야. 안 돼요. 근데 그게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지 남이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상처를 받으니까 저 인간들은 말을 함부로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인간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부러울 때가 그냥 있어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그게 보통 말인데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함부로 하는 말이지. 자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통 그냥 일상 말을 하는데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아까 정신과 약 약간 비상약으로 먹듯이 이것도 이제 도저히 이제 이 분이
안 풀리면 애꿎은 남편한테 가서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그 자기 정신 질환을 드러내는 거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남편이 들을 때 그 별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심각한 문제라 집에 와서 막 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보면 여자 또 미쳤다, 또 발병한다, 또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듣기 힘들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러지 말고, 도저히 못 참겠거든 혼자서 말하듯이 혼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고민형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짝대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패버리든지. 아니 근데 혼잣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해도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그거 너무 심하니까. 아 예. 그 옛날에 뭐 빨래터에서 여자들이 말이 많다잖아요. 그 말 많다 하는 거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뭐 한다, 서로 욕 좀 남편 욕하면서 뭐 한다, 그 화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빨래터가 있어야 돼요. 그것마저 없으면 다 화병 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볼 때는 여자들이 쓸데없이 집안 얘기 갖고 밖에서 한다 하지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풀면 어때요? 답답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안 풀고 하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혼자라도 그렇게 푼 건데, 그건 당연히 미친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에 미친 거는 남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괴롭지만은, 혼자서 그런 건 남한테는 피해를 안 주니까, 그 대신 한번 미쳤다니까 방문을 탁 잠가 놓고 안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이제 욕 좀 하고 나오든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인형을 갖다 놓고 좀 두드려 패고 나오든지. 그것도 이것도 치료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한 거지. 이렇게 좀 하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자기가 교회 다닌다니까 기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종교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자꾸 참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 화가 나는데 참았을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할 때 속 심은 저 때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그래도 내가 성인인데 참자 이래 참았을까? 진짜 불쌍히 여겼을까? 그분은 큰 분이시니까 덕으로 다스렸을 것 같습니다. 진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야. 저 어리석은 자가 나를 죽이지만은 저 사람이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보 같아서 그렇다. 자기 지은 죄를 모른다 이 말이야, 어리석어 가지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냈다 이 말이야. 그러듯이 자꾸 이걸 억누르고 참고 이렇게 착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드러내가 폭발해가 막 성질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절을 하면서,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절을 하면서, 제가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했고, 그 사람 편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돼. 참여라 그래요. 교회에서도 참여하잖아요. 그죠? 참여라는 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제 갔다 와서 미워질 때, 그 미신 아니니까 절을 하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이해 못하고 당신을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 조금 풀려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 치료법이고, 앞에 그 두 개는 뭐다? 응급치료. 아시겠어요? 너무 막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해라? 혼자 가서 좀 풀어라. 두 번째, 그것이 지속되면 뭐 해라? 약이라도 먹고 좀 안정시켜라.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뭘 해라? 그들을 향해 참여해라. 넌 나쁜 놈이지만 용서해준다. 이래가는 내 정신은 치료가 안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근데 내가 어리석어서 내 생각에 빠졌구나. 그 사람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릴 때부터 받아온 이
억압 심리에 의한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자꾸 돌이키는 마음을 내야 이제 내부의 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제일 하수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질대로 안 하고 좀 참는 게 중수요. 근데 참는 거는 수행은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는 인격은 되는데 수행은 아니다. 그건 왜냐하면 참으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러면 성질 아주 더러운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 말한 대로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또 그것은 나한테 병이 됩니다. 화병이. 그게 심하면 저렇게 이제 확 뚜껑이 열리면 이제 정신 이상 증상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는 그냥 성질 날 때마다 내는 것보다는 뭐다? 좋지만은 이렇게 참는 것으로만 이렇게 인격을 둬야 하면 큰 병을 얻게 된다. 숫제만 성질 날 때 조금씩 성질 내는 것보다도 뭐하다? 못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은 대부분 착한 사람에게 많을까? 성질 더러운 막 지 맘대로 사는 사람한테 많을까? 착한 사람한테 많아요. 그래서 참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수행이에요. 참을 것이 없어야 된다. 참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남편이 나쁜데 내가 신앙으로 참아주지 이러면 내가 병듭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남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참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가 미움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참여하라 그런다. 내가 참여하라. 저 사람 잘하고 내가 못했다는 걸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미움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걸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참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이제 이 연세가 이제 5,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이 참았잖아요. 연세 되신 분들은. 그래서 이 화병이 많아요. 한국 여자가 화병이 제일 많다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항상 참잖아요. 참는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특히 종교인들이 많이 참잖아요. 왜? 바깥으로 보여주는 말 때문에. 그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착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 그냥 사세요. 자기 생긴 대로 안 살고 잘 보이려니까 화장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착한 척 하는 거는 얼굴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좀 잘 보여 보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래서 생긴 대로 논다. 근데 생긴 대로 논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생긴 대로 놀면 뭐가 따른다? 과보가 따른다. 다시 말하면 성질 난다고 욕해버리면 상대가 또 비난을 받겠죠. 그러니까 비난의 과보가 따른다. 그냥 참으면 뭐가 따른다? 내 화가 쌓여가 내가 병든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야 참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야 경기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